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41번째입니다. 41요. 왠지 가을적인 분위기가 좀 나네요. 40 그러면 좀 왠지요. 좀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숫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알기는 아는데 원리와 논리 속에 아십시오. 무조건 외우면요 부작용이 저처럼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머리카락만 떨어지죠. 여러분 성적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그 다음 조심할 건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봅니다. 사람인도 알고요. 왼자도 압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왼쪽 손이 오른손을 돕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람이 왼쪽에서 그 사람을 부축해주고 돕는다 해서 도울 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명, 보좌관 할 때 좌자입니다. 보좌관 할 때 앉을 좌를 쓴다든가 또는 자류좌자를 쓰면 안 되고요. 도울자를 써야 됩니다. 기울보, 도울좌, 보좌하다라는 뜻의 좌입니다. 왜냐? 사람은 오른손을 왼손이 꼭 도와주거든요. 사람은 왼쪽 손으로 오른손을 돕는다. 도울좌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도와주죠. 그런데 그것저것 다 저버려 두고요. 왼쪽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이 글자 돕다라는 뜻 금방 이해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배주라는 글자입니다. 배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 이것이요. 보트냐 쉬프냐라는 그 한자, 이 한자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이건 보트에 가깝습니다. 즉 조그마한 배를 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보면요. 이렇게 배의 모양을 본딴 글자예요. 처음에 배 이렇게 있으면 배 안에 그 뭔가를 대놓은 나무 조각을 본따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나무 배의 모양을 본딴 자다 해서 배주, 편주, 조각편, 배주, 조각배를 편주라고 그러죠. 주유, 배 타고 돌아다니는 걸 주유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풍류는요, 통나무 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무슨 여객선 위에서도 풍류가 없어요. 풍류라는 건 뭐냐? 바람처럼 무언가 읊으면서 흘러가는 게 풍류예요. 요즘은 풍류는 없어지고 하나 더 생긴 게 있죠. 유행이 생겼어요. 흐를 유자는 똑같거든요. 풍류가 됐든 유행이 됐든. 흘러가는 게 유행이 됐든 풍류가 됐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연의 풍광처럼 흘러가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집주, 집우. 과연 집과 집인데 무슨 집이 될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말미암을 이유가 있으니까 음가는 조심해야 됩니다. 집주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자냐면요. 집 안에 뭔가 널리 퍼져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 집은 집인데 사람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의 지붕처럼 넓은 하늘을 덮은 지붕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공간, 그것을 하늘이다 해서 하늘주라고도 하고 이것은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왕고래금이라고 해서 시간적 개념을 주라고 그러고요. 이처럼 우는 즉 공간적 개념입니다. 상하사방이라고 해서 공간 개념을 우라고 그러고 그다음 시간 개념을 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주 비행기는 아직 없어요. 왜 없느냐면 우 비행기는 있어요. 우 비행기는 있잖아요. 공간을 다니는 비행기는 있지만 우주 비행기는 없어요. 시간 개념을 넘나드는 타임머신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라는 건요.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는 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우주 비행기, 우주 비행사. 아니, 아직은 우주 비행사가 없어요. 타임머신이 없잖아요. 공간 개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있지만 시간 개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우 비행사는 있어도 주 비행사는 없다. 여러분이 빨리 만드십시오. 우주 비행사를 빨리 만드십시오. 시간 개념까지도 왔다 갔다 하십시오. 왕고래금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집주가 됐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지부, 집주는 집이랑 상관이 없겠구나. 그렇게 인식하셨다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집이라는 하우스나 또는 홈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는요. 빌딩처럼 건물을 나타내는 글자는 집가, 지복, 집실이라는 자가 있어요. 집실은 룸에 가깝습니다. 룸, 방. 그래서 실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실, 실이라는 자는 그런 집이고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간다. 집옥,
또는 집가가 있어요. 그래서 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딩이라는 뜻을 가진 것은 그때는 그 외형적인 겁니다. 건축금, 그걸 택이라고 해요. 집택. 그래서 택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걸 지부 집주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내가 사는 집이냐? 아닙니다. 하늘 개념, 공간 개념, 시간 개념입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삼수변 옆에 고을 주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이 흘러가면서 고을이 된 것. 무슨 얘기예요? 물이 흐르는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데서 이걸 섬이다 해서 섬서자예요. 섬주, 물가 주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도, 주서 할 때 쓰는 자인데 물이 흘러가면서 생긴 땅이 곧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고을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을주자처럼 이 고을주자도요, 냇물이 흘러가면서 흙이 쌓인 곳을 고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물이 흐르는 가운데 있는 땅이란 뜻으로 더 아주 물을 더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섬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가주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얘기할 때 우리가 연해주 그럼 뭐예요? 그렇죠. 바닷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물가랑 겹친 부분을 연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자가 그때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기둥주자입니다. 네,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주인주. 이제 이해가 되죠? 집을 버티게 하는 데서 주로 사용하는 나무가 된다. 주가 되는 나무다. 그래서 기둥주. 사실은요, 주인이 되는 나무니까 기둥이죠. 기둥주자입니다. 주석, 전주, 지주 할 때 쓰는 자인데 이때 이것은 주인주가 음가를, 나무목이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한자의 70% 이상이 형성자예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한자 분해하면서 이야기고 느낌이라는 거, 논리라는 거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틀림없이 주입니다. 주는 주인데 어떻게 생긴 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불굴주라고도 하고 줄기주라고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무의 밑줄기, 곧 구루터기다 해서 구루터기 주자, 구루주자입니다. 나아가서는 자본의 밑바탕이 되는 주식이 된다 해서 주식주라고도 하죠. 중요한 건 나무의 줄기 부분, 즉 밑줄기 부분이 구루다 해서 구루주라는 얘기예요. 주주, 수주. 옛날에 그 한 농부가요, 밭을 갈고 있는데 한 토끼가 막 지나가다가 구루터기에 밑둥, 나무를 자른 나무 밑둥에 딱 걸려서 죽고 낼름 잡아서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죠. 즉 그 구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서 수주대토, 토끼를 기다려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수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맨 끝에 가서 나무가 어떻게 하죠? 밑둥만 남겨놓죠. 그래놓고 거기 앉아서 쉬었다가라고 그러죠. 그것을 구루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데도 맨 마지막 그 밑바탕이 되는 자본을 주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주식주라고도 쓰인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나올까요? 네, 준걸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인 옆에 갈준, 즉 무슨 이야기냐? 뛰어난 사람은 행동이 의젓하다는 데서 준걸준자예요. 즉 사람 중에서 행동이 의젓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것은 준걸이다 해서 준걸준, 의젓할 준, 준걸, 준마, 이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뛰어날 걸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뛰어나긴 뛰어난데 행위를 이야기한다 해서 준걸준이라는 제가 됐고 의젓하다라는 뜻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준이라는 글자가 가다라는 뜻은 행동이고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행위가 뛰어난 사람을 준이라고 한다는 얘기고 그 준과 합쳐지는 유의결합어가 뛰어날 걸자. 그래서 준걸. 시험에 준걸준자에 비슷한 말을 써서 한 단어를 만드시오 하면 걸자를 쓰면 되겠죠. 또 다른 한자를 볼걸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쫓을 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높을 존이라는 글자를 배웠고요. 이것은 가다라는 갈착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윗사람을 높여서 공경하고 뒤따라 간다는 데서 이건 쫓을 준이다 해서 쫓을 준이 됐고 행할 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쫓다라는 뜻으로 따르다라는 뜻의 따를 종이 있죠. 따를 종은 수행이나 의무감에 의해서 따르지만 이것은 자기 마음이 그 사람을 높여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복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생각과 마음 속에서 따르고자 하는 자기 공경심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을 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통법규, 준수, 준법, 준행 이럴 때 쓰는 거죠. 옛날에 시국 사범한테 그 헌법을 준행하다라는 준행, 준수 서약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준은 어거지 준자죠. 그러나 원래 의미는요, 공경심이 생겨서 높여가지고서 높은 행실을 공경해서 따르도록 하는 게 원래 준입니다. 그래 준법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있을까요? 버금중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 옆에 가운데 중. 사람 가운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즉 형과 아우의 가운데 자리인 둘째다 해서 둘째 중, 버금 중, 다음 중이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를 중이라고 한다는 얘기도. 우리 중개사무소 할 때 중개, 또 중매하다 할 때 중. 사람과 사람 가운데 버금중자니까 이 버금은 뭐 두 번째란 뜻도 있고 또 중개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가운데 서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중개하다 해서 중개중자도 있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할 때 버금중자 또는 중개중자에 낄개자를 쓰겠죠. 이처럼 한자는요. 결합되는데 틀림없이 이유가 있게 결합이 됩니다. 사실요, 중매매자도 보면 계집녀 옆에 아무개 모자죠. 아무개와 여자를 결합시켜주는 게 중매예요. 그래서 중매매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고측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게 고소할 흡이고요. 이것은 병부절 무릎마디절이라는 자입니다. 어떤 글자가 됐을까요? 즉 고소한 냄새가 나는 밥상머리에 앉으면 이게 무릎마디니까 무릎을 꿇고 앉으면 곧 수저를 들게 된다는 데서 이게 고측자가 됐어요. 즉 고소할 흡자가 의미를 나타내고 또 뜻도 나타낸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면 아이들 부르지 않아도 잽싸게 와서 밥상머리에 앉죠. 그래서 곧즉 나아갈 즉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즉각 실행하다, 즉각, 즉위, 네, 자리에 나아가는 걸 즉위라고 해서 이게 나아갈 즉자도 있다는 얘기죠. 왜요?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요. 즉석, 네, 바로 자리에 나아가는 걸 즉석이라고 그러죠. 즉석 카메라, 뭔 얘기? 곧바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인화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곧즉자는 중요한 건 고소해야 즉시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지금 즉시 한다는 건 고소해야 하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요 대부분 인기 있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된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학문은 재미보다는 해보는 거죠. 네,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병들어 기대다라는 자와 바를 정자를 합쳐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어떤 병인가를 바로 알아낸다 해서 이것을 병증세 증자입니다. 즉 병들어 기댈 이게 여기죠. 이거 병증세라는 글자예요. 이걸 병질엄이라고도 하죠. 왜 그 병질다라는 병들어 기대인 어떤 그런 사람의 모양입니다. 침대하고 중요한 건 이게 들어가면 좀 병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다음 이것은 발을정. 즉 무슨 얘기냐? 어떤 병인가를 바로 알아낸다는 데서 이건 병증세 증자입니다. 우리 증상, 증세 할 때 쓰는 자죠. 중요한 거는요. 요즘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딱 가보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그럼 내가 왜 가요? 어디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알아내야 의사 선생님이지. 왜 꼭 물어보고 거기만 검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유가 다 있죠. 전문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한의는 토탈 병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변비가 있는지 부러졌는지 뭐 뇌가 아픈지 다 알아요. 안색을 보고 혓바닥을 보고 진맥을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외과, 내과, 안과, 뭐 치과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묻는 게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병증세 증자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가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곧바로 알아내는 게 병증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의가 어떤 면에서는 토탈 의사입니다. 토탈 아티스트처럼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어떤 자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네, 거듭증, 일직증이라는 자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이게 시루 위에 그 떡시루 있죠? 그 떡시루에 물 담은 그릇이 요 밑에 있고요. 그 안에 시루 위에 뭐가 있어요? 시루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그 구멍 뚫린 떡시루에 김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증, 일직증. 그래서 근문에 가면 여기에 떡시루 그 손잡이까지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물 담은 그릇 떡시루에 그 구멍 뚫린 떡시루에 김이 오르듯이 시루 안에는 떡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데에서 이걸 거듭하다, 겹치다, 또 일찍 이런 뜻이 생기면서 거듭증, 일직증이라는 자가 생겼어요. 얘를 증조, 미증유, 증자 이럴 때 쓴다는 얘기죠. 사실 일찍이라는 뜻은 나중에 생긴 거고요. 거듭하다는 뜻으로 생겼어요. 거듭하기 위해서는 일찍 해야 된다 해서 일직증, 거듭증. 나중에는 거듭하다는 뜻을 확장해서 흑토가 붙어놓고 더할 증. 이렇게 생긴 글자가 되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찔증이라는 글자입니다. 푹푹 물을 끓여서 찌는 거요. 같이 볼까요? 네, 초두가 있고요. 그 다음 삶을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물이고 물 밑에 그릇 위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막 쬐어서 이게 삶는다 해서 삶을증이에요. 즉 옷의 재료인 삶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삶는다는 데서 이게 원래 찌다라는 찔증자입니다. 지금 이게 삶껍질, 초목이에요. 풀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넣어놓고서 불을 막 떼서 삶는다, 찐다 해서 찔증. 우리 증기, 증발, 증탕, 한증 막 할 때 이 증자가 전부 그러한 글자죠. 결국은요, 이 찔증이라는 글자는요, 불과 물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초두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됐죠? 삼 껍질을 벗겨서 옷을 만들기 위해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배틀에다가. 그러니까 삶긴 삶는데 돼지고기도 삶을 수 있고 수많은 걸 삶을 수 있지만 당장 필요한 삼 껍질을 삶는 데서 찔증자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한증막 가면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약초를 찌더군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미워할 증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음심 옆에 더할 증자, 일직증자. 즉 섭섭한 마음이 거듭돼, 이게 거듭증이라고 그랬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거듭해서 거듭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미워할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곧바로 푸십시오. 그게 계속 거듭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증오, 이때 이걸 증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 이것은 미워할 오자입니다. 애증, 네, 반대말이죠. 미워하다, 사랑하다, 반대말입니다. 애증, 그러니까 반의어 결합구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한자 시험에 반대말 잘 나오거든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선사할 증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조개패 옆에 거듭증. 무슨 얘기일까요? 더할 증자. 돈이나 재물을 주어서 생활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데서 이걸 줄증 또는 선사할 증. 예를 들어 증여하다, 증정하다 할 때 쓰는 자인데 선사하는 것은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마음에 고마움으로 신분에 상관없이 주고받는 걸 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걸 사라고 그래요. 옆에 써서 줄사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걸 사라고 그러고 이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주는 것을 증이라고 그런다. 선사할 증자입니다. 사실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주는 건 증입니다. 그렇죠? 선물이니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